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요. 최명진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서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수작을 부렸는데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심신미약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로 최명지의 인생이 완전히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은 어느새 신여진의 집안 거실 중앙에서 위조된 증여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건 기사와 가짜 인터뷰 덕분에 집 안팎은 온통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하나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위조인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 집이 내 거라는 증거예요. 형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니까. 신여진은 소파에 앉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대항하기엔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또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다 가짜잖아. 그런 서류 들이밀고 어디까지 해먹을 생각인데? 최명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집스럽게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님, 내가 몇 년을 옆에서 뭘 해드렸는데 이젠 손바닥 뒤집듯이 버리세요. 그 순간 구하나가 거실 끝에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위조라는 증거 곧 나올 거예요. 괜히 언론까지 들쑤셔서 일 더 키우지 마세요. 최명진은 고개를 획 돌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말려. 어차피 너도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신세 될걸? 이제 진짜 주인은 나야. 구하나는 서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날조된 흔적이 엿보였지만 경찰 조사 전까진 결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결국 구하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난장판 되겠어. 일단 너희 집에 가서 좀 피신할게.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까지 물러나는 모습은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명지가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여진을 비켜 최명진은 마지막까지 남은 방들을 두리번거리며 필요한 건 다 챙기겠다는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언론이 잔뜩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붓고 신여진 회장이 위조 서류에 당했다는 뜬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어쩔 수 없이 신여진과 함께 짐을 챙기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다 까서 뒤집을 준비해야죠. 신여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이번엔 나도 끝까지 갈 거야. 긴장감 속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구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진 권위 위에 서류 한 장을 들고 날뛰는 최명지의 모습은 앞날이 얼마나 험난해질지 예감케 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며 신여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격과 진실 규명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의 지시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최명지가 집주인을 자처하며 이리저리 날뛰는 동안 그가 남긴 발자취를 뒤쫓아야 했습니다. 신여진이 떠난 뒤 텅 빈 집안은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장비서는 차분하게 문서 더미를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서랍엔 잡다한 영수증 뿐이군요. 정말 중요한 건 아마 다른 곳에 숨겼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간 문 밖에서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부탁을 받고 장비서와 함께 최명지의 위조 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찾으려 온 참이었습니다. 표정은 결연했지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서 못 찾으셨어요? 집안 구석구석 다 뒤졌다면서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네, 계속 찾고 있긴 한데 최명지가 워낙 치밀한 사람이잖아요. 어디 꽁꽁 숨겨놨을 거예요. 서랍 안쪽으로 손을 뻗은 장비서는 작은 먼지 구덩이를 털어내며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건 현금 영수증과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뿐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숨기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래도 완전히 흔적을 지우긴 힘들었을 거예요. 장비서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서류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고개를 들어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최명지가 원본은 벌써 딴 데로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겉으로 보이려고 남겨둔 거고요. 그 말에 구하나는 강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다시 들으니 더 초조해졌습니다. 신여진을 몰아내고 집을 차지한 최명지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둔 자료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 자체가 어쩌면 무리였습니다. 저렇게까지 날뛰는 거 보면 뭔가 많이 찔리는 게 있긴 한 거예요. 우리도 더 조심해야죠. 괜히 섣불리 들이닥쳤다가 증거까지 날아가면 그땐 진짜 답 없어요.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최명지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움직임을 살피는 건 아닌지 의심도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중함과 철저함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을 들여 문서와 파일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비록 당장 결정적 흔적을 얻지 못했지만 작은 단서라도 모으면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구하나는 속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놓치지 않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신여진을 쫓아낸 최명지를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결의가 속에서 더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윤세영은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지석이 건네준 문서를 받아든 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횡령에 관련된 사실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어머니 최명지의 위법 행위까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은 물론 어머니와 혜성그룹 전체가 박살 날지도 몰랐습니다.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구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미세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세영아, 이제 곧 공식 발표 나가.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윤세영은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기만 하면 죄를 피할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숨긴다면 어머니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궈낸 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에 고개를 숙인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싸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나,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구지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끝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해야 해. 이젠 더 미룰 수 없어. 윤세영은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이런 파멸이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죗값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충돌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내가 한 짓인 건 아는데 너무 무서워. 구지석은 의자를 끌어와 윤세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엄마를 택하든 진실을 택하든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잃게 될 거야. 뭐가 더 소중한지는 네가 정해야지. 그 순간 윤세영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악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진실을 직시해왔고 이제 자신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더 아팠습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뒤늦게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엄마가 다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이 휩쓸렸고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뱉지 못한 채 윤세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지석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세영은 애써 삼키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해온 진실과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이 뒤엉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결단하지 않으면 파멸은 코앞이었습니다. 최명지는 부동산 사무소 몇 군데를 돌고 은행 지점장과도 접촉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마음속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문 앞에 서 있던 윤세영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이 예민해져 있던 최명진은 윤세영이 퀭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자 화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서 뭐해? 얼른 안 들어오고. 할 얘기라도 있어?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우리 잘못 들춰내려고 덤비고 있어. 최명진은 대뜸 차가운 시선으로 윤세영을 훑어보았습니다. 구회장 좀 어떻게든 설득해봐. 구회장을 흔들어야 우리가 살아남지. 윤세영은 이미 어머니의 이런 막무가내 방식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제는 두려움조차 희미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게 통하겠냐고 다들 증거까지 갖고 있는데 내가 뭐 한마디 한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야.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 내리치며 발끈했습니다. 그딴 죄책감 같은 감정 이제 그만 좀 해. 네가 그냥 조금만 더 능글맞게 굴면 돼. 횡령이니 뭐니 떠들어도 빼돌릴 돈은 아직 널렸다고. 당황한 윤세영은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는 윤세영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는 욕망과 불안이 섞여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왔잖아. 그러나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윤세영을 쏘아봤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난 누구 믿고 버티라고? 네가 날 배신하면 진짜 다 끝이야. 두 모녀는 잠시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강제로라도 윤세영을 지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윤세영은 어머니를 배신하기도 그렇다고 따르기도 힘겨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꽤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방 공기가 한층 더 살벌해졌습니다. 최명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누르며 억눌렀고 윤세영은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은 흔들림 하나가 이 모녀 관계를 산산조각 낼 듯 위태로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구하나는 구지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는 한 뭉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세영이 저지른 횡령 관련 정황을 자세히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자료 언론에 다 넘길 거야. 세영이가 주범이고 최명지가 뒤에서 시킨 거라는 정황까지 다 들어있어. 구지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서로 믿고 의지해왔지만 지금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했습니다. 나도 언론에 터뜨리는 효과 잘 알아. 근데 최명지를 바로 체포할 만한 근거가 먼저야. 워낙 잔머리 굴리는데 선수잖아. 또 빠져나갈 구멍 만들 수도 있어. 구하나는 서류 묶음을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더는 못 기다리겠어. 은총이도 그렇고 회장님도 불안하잖아. 언론에 흘리면 경찰도 더 빨리 움직일 거고. 구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나가 이 일에 얼마나 감정 실려 있는지 나도 잘 알아. 부모님 일도 그렇고 유진 누나 사건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가야 돼. 최명지 주변에 아직 붙어있는 경찰이나 브로커 있을지도 모르니까. 구하나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쥔 손을 풀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어. 믿어볼게. 대신 계속 시간만 끌리면 나도 못 참아. 구지석은 작게 미소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나랑 장비서가 최명지 체포할 증거 정리 중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기대 반, 의심 반이 섞인 눈길로 구하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엔 그래도 구지석이라면 해낼 거라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난 은총이랑 회장님 쪽은 내가 챙기게. 만약에 대비해서 비상 플랜도 세워둘 거고. 가장 걱정되는 건 최명지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구하나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가족들이, 그리고 소중한 은총이까지 위기에 처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침묵 끝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전투를 향한 결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고요해 보이지만 곧 폭풍우가 또다시 몰아칠 것입니다. 신여진은 결국 구하나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거짓 인터뷰와 증여 서류 때문에 본인의 저택은 이미 최명지 소유인 양 시끄러웠습니다. 집 문 밖부터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신여진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구하나의 거실에 앉아있던 신여진은 창밖으로 별이 떠있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은총이가 조그만 손으로 신여진의 팔을 살포시 잡고 있었습니다. 괜히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거든. 나도 한때는 목에 힘 좀 주던 사람이었는데. 옆방에서 조용히 가전 소리를 끄고 나오던 구하나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안 주무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뭐라도 드릴까요? 신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웃기지 않니? 최명지한테 그렇게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방심했을 줄은 몰랐어. 구하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당한 아픔 때문에 신여진을 원망해왔지만 지금은 그녀 역시 상처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선 안전하게 지내세요. 은총이도 할머니 아픈 거 보면 속상해해요. 은총이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살포시 신여진 무릎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말아요. 나중에 집 다시 찾으면 저도 같이 갈래요. 신여진은 작은 아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던 마음이 살짝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하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하나야. 최명지한테 속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나 편하자고 그냥 놔뒀던 거야. 결국 그게 다 독이 돼서 돌아왔지.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신여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은총이가 깜짝 놀라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일어나려는 거야, 걱정 말아라. 구하나는 신여진 곁으로 다가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신여진은 묵묵히 한 발 한 발 옮기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를 고민했습니다.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구하나와 은총이 앞에서.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다 인정하고 그대가 치르면서 은총이랑 살아볼 거야. 그 말에 구하나는 쉽사리 웃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여진의 눈빛이 전과 달리 한층 진지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녀에게도,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모두에게도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윤세영은 계속 울리는 휴대전화를 잠근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명지에게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여지껏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이젠 정말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해결되겠어? 최명지가 또 무슨 짓 할 줄 알고. 윤세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안심되는 느낌이 들다가도 죄책감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나도 알아. 더는 못 버티겠다는 거, 근데 엄마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 구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윤세영은 결코 미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였기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감옥 갈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네 진짜 마음 말할래? 윤세영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나 이미 마음 굳혔어. 엄마 뒤에 더는 숨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지켜주고 싶지도 않아. 그게 내 진심이야. 한 박자 뒤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결단이 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제야 윤세영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책상 깊숙이 숨겨뒀던 자료야. 부동산 사기, 뺑소니 얘기까지 다 정리돼 있어. 이제 다 털어놓고 싶어. 구지석은 눈빛이 번쩍이더니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었습니다. 대충 읽어 내려가도 최명지가 어떤 식으로 신여진을 조종했는지,
뺑소니와 얽힌 진실이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결정타가 되겠는데. 윤세영은 애써 담담해 보이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선택한 길. 그러나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엄마도 나도. 구지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영아, 적어도 이제 사람들 속이면서 살지 않아도 돼. 그게 너한텐 물론이고 우리 모두한텐 더 나은 길일 거야. 윤세영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그녀를 잠시 가만히 두었습니다. 이제 모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고 그 선택의 중심에 바로 윤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최명진은 불이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거라 넘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윤세영의 작은 태도 변화도 큰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최명진은 곧장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조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그 운전자 확실하게 입단속 시켰냐고. 괜히 뒤통수 맞으면 우리 끝난단 말이야. 조영사는 대꾸했지만 최명진은 전부 흘려듣고 있는 듯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처리해놨어요. 돈도 건넸고요. 근데 요즘 신여진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최명진은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됐든 다 막아. 아니면 너 월급 끊기는 거 각오해야 돼.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최명진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윤세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증폭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날 배신하겠어? 그래도 혹시.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더 기다려도 윤세영이 귀가하지 않자 최명진은 곧장 서랍에서 열쇠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예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장소에 금고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문득 거실 불이 켜지고 윤세영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최명진은 순간 그 눈빛에서 배신의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윤세영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최명진은 의혹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등을 쫓았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윤세영이 대놓고 대들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기듯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최명지 머릿속에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증거를 빼돌려야 한다라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밤새 살펴본 서류를 책상 위에 깔아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건넨 자료에는 최명지가 뺑소니 사주는 물론 부동산 사기 증여까지 한꺼번에 저질렀다는 정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최명지 체포 들어가도 이상할 거 없지. 이거 허술하게 추정한 거 절대 아니야. 증거들 꽤 확실해. 구지석도 문서들을 빠르게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서류들도 다 조작 흔적 있고 뺑소니 운전자 돈 준 정황도 명확해. 이 정도면 최명지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겠다. 책상 옆에서는 장비서가 부지런히 경찰 고소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미 신여진의 공식 서명과 윤세영 측 증언까지 합쳐지면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하나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자신과 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들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당했던 교통사고도 혹시 이런 식으로 묻힌 거 아닐까 계속 생각나. 구지석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차근차근 가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목에 걸린 덩어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과거의 시간과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떠올리면 하루빨리 결판을 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응, 나도 알아. 흔들리지 않을게. 이번에 확실히 다 까발려야 해. 최명지가 또 뭐 어설프게 움직이지 못하게. 구지석은 장비서와 함께 준비한 고소장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경찰청에 직접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마무리로 부모님 사고 기록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혹시 모르잖아. 엮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하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미 세월은 흘렀어도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움직일 채비를 마친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다급하게 달려온 황진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마지막으로 문서 더미를 단단히 묶고 구지석을 향해 결연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최명지에게 빼앗긴 것들, 허위 증거로 가려진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최명지는 아침부터 기자들을 붙잡고 신여진과 구시 남매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거짓 인터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집 마당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난무했고 그녀는 과장된 표정으로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이랑 회사 재산, 전부 저 사람들이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건 저라고요.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명지님이 위조 서류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횡령 교사 혐의도. 최명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기자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부러 나를 헐뜯으려고 꾸민 음해죠. 그러나 그 순간 마당 밖에서 순찰차 불빛이 보이더니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장비서 역시 그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과 함께 최명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이 최명지 씨입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예요. 최명지는 당황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체포영장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찰은 고지문을 꺼내들고 그녀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증여 및 횡령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최명지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수사가 닥쳐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망칠 길을 찾으려 했지만 경찰과 기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나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장비서는 냉정하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끝났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나머진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야 최명지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위조 서류를 휘두르며 신여진의 집을 장악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준비돼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최명지의 가짜 왕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거실로 경찰들이 들이닥친 순간 최명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눈길이 닿은 곳엔 윤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얼굴은 이미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명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 네가 날 팔았어? 네가 고소까지 한 거냐고. 윤세영은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나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쳐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 최명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경찰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난 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세영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이 지경까지 온 건 최명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엄마가 다 그렇게 시켰잖아. 횡령하라고, 부동산도 조작하라고.
최명진은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더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비쳤고 최명진은 손으로 빛을 가리며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세영아, 정신 차려. 내가 왜 그랬겠어? 다 네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고 한 거잖아. 이 배신자 같은. 그때 경찰이 수갑을 들이밀었습니다.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왜? 를 외쳤지만 곧 손목이 차가운 금속에 감겼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집 밖에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연신 사진을 찍어댔고 문틈 사이로 번쩍이는 조명이 안쪽으로 비쳤습니다. 최명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경찰들이 억지로 세워 차로 이동시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마지막 순간 윤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저 모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수군댔지만 이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호송 차량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소중히 지켜온 욕망의 탑은 그렇게 단숨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법정에 선 최명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범죄와 위법 행위가 조목조목 공개되자 그녀는 변호사 뒤에 숨어들고 싶을 정도로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윤세영 역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한 대면이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애증과 파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명지 씨는 부동산 사기 증여, 횡령 교사, 그리고 뺑소니, 사주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는데 무슨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최명진은 변호사 어깨 뒤에 숨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판단을 못했고 제 딸을 지키려다 보니. 그러나 판사는 곧바로 증언대의 윤세영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윤세영 씨, 피고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세영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 때문이었어요. 돈과 권력을 지키고 싶어서 뭐든지 했죠. 횡령도 위조 서류도 다 엄마가 시켰어요. 최명진은 쾅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네가? 너도 다 동의했잖아. 윤세영은 울음을 삼키며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정말 두려웠고 엄마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어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상황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최명지가 딸 윤세영을 철저히 조종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윤세영이 결국 죄책감에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폭로했다는 걸. 피고인 최명지 씨 증인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신 이상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명진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윤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배신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윤세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재판정 분위기는 이미 최명지에게 불리하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고하자 최명진은 수갑을 찬 손으로 미친 듯이 윤세영에게 손을 뻗었지만 교도관이 제지했습니다. 모든 뉴스는 이 모녀 파멸극을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었고 윤세영은 결국 쓰러질 듯 힘겹게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최명지가 체포되고 법정에서 모녀가 얽힌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구안하는 신여진과 함께 조용히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해가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사방은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두나야 이제야 좀 억울함 조금은 풀어준 것 같아. 물론 다 되돌릴 순 없겠지만.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구안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여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법정에서 중형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과거 신여진이 저질렀던 기업 사냥과 잘못들도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진짜 많이 잘못했지.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책임지려고. 은총이랑 남은 시간 같이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속죄할 거야.
그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무언가 부드럽고 낮은 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아직 신여진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싫어했던 적 많고 원망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잡으시려는 거면 기회는 드리고 싶어요. 은총이도 분명 좋아할 거고요. 신여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은총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작은 손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은총이랑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은 될 거야. 구하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신여진의 손등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은 저희가 서로 도우면서 돌아서려는 분이 있다면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여진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내 쌓였던 갈등과 증오,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 감정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픈 마음이 조금씩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욕망의 잔해 위에 다시 세워질 건물은 과거와 달라야 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그리고 구하나에게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외면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윤유진을 떠올렸습니다. 두나야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나 이제 한 걸음씩은 나아가 볼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져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